안녕하십니까. 발질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우천입니다. 오늘은 발이 저리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아주 흔한 증세죠. 근데 꼭 발이 저린다고 하지도 않으시고 환자분들 하는 얘기는 발이 저린다. 제일 많은 게 화끈거린다. 열이 난다. 그 외에도 고춧가루 뿌려놓은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이걸 제목을 그냥 합쳐서 발이 저린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이 저리는 원인이 있을 때는 가장 흔히 생각하는 것은 말초신경, 발에 가는 신경에 이상이 있는 걸 생각을 하고, 그것은 말초신경이 되게 눌려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허리에서 발에 가는 신경은 허리에서부터 가니까 허리 디스크나 허리에 척수관 협착증 이런 질환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초신경 자체에 병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당뇨병이 오래 진행되면은 그 때문에 당뇨병에 의해서 신경 자체가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디가 신경이 눌린 건 아닌데 이상이 생겨서 그걸 갖다가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 그러고, 또한 신경 자체 이상 이외에도 발에 가는 신경이 발목 부분을 지나가면서 발이 부어 있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분들 특히 또 좀 더 붓고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신경이 더 눌려가지고 이러한 말초신경증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다른 거는 혈액순환에 이상이 있습니다. 동맥경화라든지 동맥의 이상 말고 또는 정맥의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흔히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는 말초신경이 위에서 압박되어 있느냐, 말초신경 자체의 병이 있느냐, 혈액순환에 이상이 있느냐. 이제 그거 말고는 발 자체의 병입니다. 발 자체의 병. 발 자체의 병이 아닌 걸로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발이 저린다고 환자분이 올 때는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질환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물어보고 진찰을 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허리신경통이 있으면 허리에서 다리로 가는 신경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허리 질환에서 발이 저린 증세가 나타날 수 있고, 또는 허리에서 발까지 가는 중간에 어떤 원인이든지 신경이 눌리면 그것도 역시 발이 저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어서 저린 경우에는 동맥과 정맥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동맥은 피를 공급하는 겁니다. 동맥이 잘 통하지 않으면, 즉 동맥경화가 있는 경우에는 걷거나 운동하면 통증이 심해집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운동을 하면 또 걸어가면 근육에 피가 더 많이 가야 됩니다. 근육이 움직이기 위해서 피를 더 많이 쓰는데, 그럴 때 이게 겨우 동맥경화가 있어가지고 동맥이 겨우겨우 이제 이 근육이랑 피부랑 다 먹여 살릴 정도로 혈액순환이 되는 상태에서 운동을 해서 피가 더 필요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 근육이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걸을 때 걷거나 운동을 할 때 아프다. 그거는 동맥경화에 의한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대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가령 척수관 협착증, 허리에서 신경이 눌리는 원인 중에 척수관 협착증이라는 게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렇게 운동 안 하고 가만 서 있으면 증세가 심해집니다. 그거는 그럴 때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허리에서 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별하기 위해서 걸을 때 더 아파지느냐, 가만 서 있으면 더 아파지느냐, 이런 것도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 자체의 병이 있는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말고 가령 허리의 병, 혈관의 병 이런 것들 말고 발 자체의 병이 있어서 저린 경우는 대개는 역시 활동을 할 때 증상이 더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발이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되게 증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저리다고 하면 누구나 생각하는 게 신경의 병만 생각하지만, 어떤 원인이든지 발 통증이 있을 때 그 발 통증을 화끈거린다, 저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발의 증상은 족근관 증후군, 이거를 다른 말로 발목 터널 증후군,
즉 발목 안쪽에서 신경이 눌리는 거고, 또는 뭐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꼭 발에만 증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위에까지도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발목에서 이 당뇨병이 오래돼서 문제가 되면은 발이 더 붓기 때문에 발목 터널 증후군하고 같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발의 일부 원인이 있다고도 할 수 있겠고, 지간신경종, 발가락 사이에 신경이 눌려서 증세가 있을 수 있는데, 지간신경종은 이 신경은 위에서부터 허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발가락 끝까지 가는데, 지간신경종이 있다고 뒤로 거꾸로 위쪽으로 타고 올라가면서 증세가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발가락 사이에 신경종이 있으면 대개 발가락이 저린 거지, 그것 때문에 뒤꿈치, 발목, 종아리 이렇게 올라가면서 저리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발에 원인이 있어서 저린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지만, 발 전체가 저린 경우는 이거에 해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초신경염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거 참 애매한 질환입니다. 애매한 게 되는 게 뭐냐면은 뚜렷한 근거 없이 그냥 저리고 그럴 적에 일반적으로 이런 말을 하지만, 정말 말초신경에 이상이 있는지 그건 조금 애매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저리지만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원인도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허리, 동맥, 정맥 또는 당뇨병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증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이렇게 원인이 많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이오 클리닉이라고 미국이 굉장히 유명한 병원인데, 거기에 건강정보 사이트 가면 버닝 피트, 그래서 버닝은 불타는 듯한 발이다, 그죠? 우리말로 화끈화끈 되는 거 같은 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의 원인으로 알코올 중독, 또 무좀이 있을 때 샤코마리시병, 이것도 신경마비 종류의 일종이고, 그 다음에 항암 화학요법, 암치료, 항암치료 했을 때 신장기능 저하, 온갖 병이 다 발저림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복합통증증후군, 복합통증증후군이라는 것은 발이 다치든지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친 것과 수술한 것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 있을 때 그걸 복합통증증후군이라 그럽니다. 도저히 객관적으로 이 원인과 이 통증을 연결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럴 정도로 심하다. 근데 그럴 때도 역시 화끈거리고 저리는 증세가 있을 수 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 이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에이즈, 갑상선 기능 저하, 발목 터널 증후군, 그다음에 비타민 결핍, 뭐 이런 비타민 B12, C 등의 결핍이 있을 때 발목이 화끈거리는 증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10가지를 적어놨는데 이 외에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는 역시 이런 것들이 그렇게 환자분들이 왔을 때 여기에 실제로 병은 많은데 그런 건 다 생각은 합니다. 거기에 딱 맞춰 넣기에는 애매한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한의사는 아니지만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에 한방에서는 뭐 족심열, 족장번열, 족번열. 결국은 보면 발에 열이 난다 이거죠. 발에 열이 많다. 이제 그걸 갖다 원인을 쭉 적어놨는데, 저는 사실은 이 설명을 읽어봐도 잘 모르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고, 되게 뚜렷하게 되어 있는 것은 혈액순환의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발 저린 분 중에서 뚜렷하게 혈액순환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그렇게 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발 저리다고 하는 분은 많은데, 화끈거리다고 하는 분은 많은데, 그 고칠 수 있는 경우보다 고치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습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증세를 그나마 그런 데 약을 써서 좀 완화시켜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경우가 참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별 신경질환은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됩니다. 즉 신경이 어디서 딱 눌렸다, 가령 허리에 디스크다, 그럼 디스크를 치료하면 되는 거고, 동맥경화다 하고 막혔으면 정 안 되면 혈관을 이식해서라도 이걸 치료하면 되는데, 검사를 해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개 제가 보는 환자분이 발저리다고 오는 분이 가령 10분이다.
아마 7, 8분은 병원 처음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보다는 여기저기 온갖 큰 병원, 작은 병원 다 댕겨보고 검사도 되게 다 해봅니다. 혈관 검사, 뭐 허리 MRI, 뭐 아픈 부분에 다리 MRI 다 온갖 거 다 해봐도 뚜렷하게 이거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알기 어려운 경우가 훨씬 많고 약을 써도 별 효과가 없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할 수 있는 거, 이 부분이 발이 정말로 불편할 수 있는 원인이 뭘까 해서 간단한 것부터 뭐 깔창이라든지 약을 써본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참 원인을 알지 못하는 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거고 환자분한테도 갑갑하지만 의사도 참 갑갑한 것이 고칠 수 있는 경우보다 그 증상을 완전히 낫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 사실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그럼 이 얘기 뭐하러 하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증상이 심하더라도 뚜렷한 원인이 없다면, 뚜렷한 원인이 있다면 고치지만 고칠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뚜렷한 원인을 못 찾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고 지내시라. 불편하지만 그걸 다 못 놨더라도 이것이 발 저린 것 때문에 이것이 점점 심해져서 내 발을 못 쓰게 되지는 않을까, 또는 내 발을 절단해야 되지는 않을까,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거의 99%라는 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태까지 이렇게 진단이 어렵고 원인도 잘 모르겠다. 이러니까 그렇지만 끝에 가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개는 발 저린 거는 젊은 사람은 잘 없고 대개 60, 70, 80 나이가 많아질수록 증세가 생기면서 점점 그런 걸 호소하는 분들의 전체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런 걸 봐서는 이 어떤 거든지 노화하고 상관이 있고 그거는 결국은 신경계 혈관의 미세한 측정할 수 없는, 그렇지만 반드시 치료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랑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면서 또 약이나 깔창으로 증세를 좀 완화시켜가면서 내 발을 못 쓰거나 절단할까 봐 걱정하지 않으면서 그저 사는 것이 제일 현재로서는 합당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답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 말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